애플카, 너 정말 나오긴 하는 거니? 안녕하세요. 알고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최근 애플이 3월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이번 3월 이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SE3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 특히 M1 울트라라는 혁신적인 프로세서를 공개하게 됐죠. 그렇다면 앞으로 6월 WWDC와 9월 이벤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출시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서문에는 벌써 M3 프로세서와 메타버스를 위한 MR 헤드셋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애플의 제품 출시 계획과 기술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구독? 좋아요?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먼저 아이폰 14 시리즈 이야기인데요. 최근 나인원 모바일즈에서 공개한 아이폰 14 프로 캐드 이미지를 살펴보면 알약 모양과 원형 펀치홀 디자인을 채택해 노치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LED 플래시, 마이크, 그리고 라이다 센서와 트리플 카메라 설정을 수용하는 큰 사각형 모양 모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추측들과는 달리 카툭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버튼과 포트 구성은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와 달라진 점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 속 아이폰 14 프로의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왼쪽에는 음향 조절 버튼과 심 트레이가 위치했고 하단 가장자리에는 스피커 그릴, 마이크 및 충전용 라이트닝 포트가 존재하는데 이번 시리즈 또한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폰 14 시리즈 중 프로 제품에 신형 칩 A16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시리즈 중 2개의 프로 모델에만 A16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이라며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맥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A15 프로세서가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소식입니다. 애플워치 A 시리즈와 애플워치 SE 신모델 그리고 처음으로 익스트림 스포츠용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워치 A 시리즈는 디스플레이 옵션이 기존의 41mm와 45mm의 더 큰 화면 크기를 추가해 총 3종류로 제공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고 제품이 나와봐야겠지만 업그레이드 모델에서는 강화된 수면 중 무호흡증 감지 기능과 온도 측정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혈당 모니터링, 혈압 측정 기능은 아직까지 기술 개발 단계로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에서 만나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익스트림 스포츠용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 애플워치보다 내구성을 높여 아웃도어를 즐기는 소비자층을 유인하려는 모습인데요. 기존 외관 마감으로 사용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티타늄이 아닌 스포츠워치의 전형적인 고무 재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애플워치 SE2에서도 AOD 기능, 즉 디스플레이가 상시로 켜져 있어서 시간과 배터리, 알림, 날씨 등과 같은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역시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변 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도 기존의 저렴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애플 이벤트에서 선보인 M1 울트라로 M1 프로세서 라인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M2 칩에 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6세대와 13인치 맥북 프로, 맥북 에어에는 M1 후속 제품인 M2 칩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M2 칩은 A15 칩을 기반으로 해 M1과 마찬가지로 8코어 CPU가 있지만 M2는 더 강력한 10코어 GPU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M2 칩은 하이엔드 M1 프로, 맥스 울트라 버전이 아닌 고급형인 M1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일 것 같습니다만 놀랍게도요. 벌써 다음 세대인 M3 칩에 관한 정황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2022년 4분기에 3나노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M3 칩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2023년 1분기에 출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M1 울트라가 공개된 점을 고려한다면 애플의 거짓말 같은 기술 개발 속도가 체감이 되는데요. M3 칩 일부 모델은 최대 4개 다이가 탑재되어 최대 40코어 CPU가 제공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M1 프로와 M1 맥스에 최대 10코어 CPU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폴더블 시장이 들썩이고 있죠.
삼성에서는 벌써 4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이며 구글에서도 4분기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애플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시 소식이 없는데요. 소문이 더디게 흘러나오던 중 애플의 폴더블 노트북 개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SCC CEO인 로스 영의 보고서에 의하면 애플은 물리적 키보드나 디스플레이의 한 면만 가상 키보드로 사용하는 20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제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애플의 향후 라인업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의 폴더블 노트북은 접은 상태에서 화면 하단을 키보드로 사용하고 펼친 상태에서는 외부 키보드와 함께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으며 UHD 4K 이상 해상도를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출시 시점은 다소 멀게만 느껴지는 2026년 혹은 2027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중에 대세죠. 애플은 메타버스까지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메타버스를 위해 일반 안경 디자인의 애플 글라스와 고글 형태의 MR 헤드셋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2017년부터 애플이 VR 헤드셋 업체를 인수하며 애플 글라스와 MR 헤드셋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최근 개발자 커뮤니티 유출을 통해 애플 글라스와 MR 헤드셋을 구동하는 새로운 운영체제 리얼리티 OS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글라스와 MR 헤드셋 두 제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애플 글래스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PC와 같은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애플 글래스는 단순히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반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투명 렌즈를 통해 실제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문자 메시지, 지도 등 각종 정보가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로 카메라는 없지만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 주위 환경 파악 및 나침반 방향 확인, 사용자의 시선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시력 교정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글래스가 사용자 눈의 굴절 이상을 측정한 다음 시력 문제를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기능이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MR 헤드셋은 애플 글래스와 달리 내부에 2개의 프로세서를 탑재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보다 나은 그래픽 구현을 위해 14코어 혹은 16코어의 GPU를 지닌 M1 프로급의 칩을 내장할 것 같습니다. MR 헤드셋 1세대는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고가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추후 SA 라인의 형태로 보급형을 출시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One more thing. 다방면에서 열일하는 애플 덕분에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 내부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리무진 차량처럼 승객들이 차량의 가장자리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도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대만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애플 공급업체인 폭스콘이 2023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미국과 멕시코에 생산 공장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3월 15일 애널리스트 밍 측원은 애플카 프로젝트 팀이 당분간 해체됐다며 3에서 6개월 안에 다시 프로젝트 팀을 구축해야만 2025년에 애플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은 거짓말 같은 애플의 미래 계획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군 중에서 MR 헤드셋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메타버스와 MR 헤드셋 시장은 애플뿐 아니라 메타, MS, 구글까지 관심을 쏟을 정도로 전 세계 IT 회사들의 이목이 집중된 분야잖아요. 아이폰에 라이다 센서를 꾸준히 탑재해온 것도 사실은 메타버스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애플이 미래에는 어떤 제품과 기능으로 어마무시한 경쟁력을 뽐내며 소비자들을 놀래킬지 기대가 되네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세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라메도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